고칼의 제주팟 2019년 3월 20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EEJ, 원래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잡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만 요즘에는 뜻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슈로 이슈를 잡는다라고 말이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BBK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한참 떠올랐을 때 난데없이 터졌죠. 가수 서태지 씨와 배우 이지아 씨의 이혼 소송이 나왔고요.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과거 성접대 관련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무혐의 판결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명 연예인의 도박 혐의, 그리고 한 가수, 여성 가수의 누드 사건이 터지기도 했죠.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권력자나 권력 집단이 이렇게 자신들이 뭔가 불리해질 경우에 새로운 이슈로 기존의 이슈를 덮는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EJ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이 EEJ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고칼의 제주팟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사 모두 까기 고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듣고 좀 뜬금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의 저에게 이 귀한 소재를 주신, 영감을 주신 분, 네, 역시 다름 아닌 원희룡 도지사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개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제주 천재, 서울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집창촌 파출소 난동, 개혁 소장파, 전두환 세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제주도민으로서 이 가장 뇌리에 박히는 거, 이 도지사를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그의 슬로건 협치, 그리고 청정 제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청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힘을 들여서 전임자들의 설거지가 귀찮음에도 그 힘들다는, 하기 싫다는 도지사 임기를 지금 연장하고 두 번째로 나서고 있는 우리 원지사님께 어우야 센게 한 방 날아들었네요. 네, 바로 필리핀 불법 쓰레기, 필리핀 불법 쓰레기의 원산지가 바로 제주도였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MBC PD 수첩을 통해 이게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좀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 제주도가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쓰레기 처리 문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에 비해서 소각장 용량이 너무 버거워. 안 돼. 그러니까 이 소각장 용량이나 매립장을 한없이 넓히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해서 2015년 원희룡 지사님 임기 시절이네요. 네, 2015년에 이게 한 4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생활 폐기물 압축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걸로 제주도가 그 쓰레기 하루에 이게 50톤 정도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고형 연료,
고체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재활용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압축 처리 시설에 건조 기능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형 연료를 만들려면 이거 완전 거의 바짝 말려가지고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말려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형 연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고민 끝에 이것도 업체에다가 또 몇십억 원을 주고 다른 지역에서 좀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또 필리핀에 그냥 쓰레기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외국으로 가는 쓰레기인 줄 우리는 미처 몰랐다라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자, 그런데 무슨 필리핀이 바보입니까? 에? 자, 고형 연료라고 그 쓰레기 고형 연료라고 좋아 한번 까보자 이렇게 했는데 웬걸 쓰레기를 까보니까 냄새나고 똥물 질질 흐르는 그냥 일반 쓰레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빼박 캔트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참 그렇네요. 제가 도민의 한 명으로서 이게 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방송이 나간 후에 도민들 앞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였던 사람 도지사도 아니고 고이범 제주시장도 아니고 바로 시청국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들 지금 사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나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나오니까 그제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가 머리를 숙이게 된 것이죠.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주도는 북부 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처리업체에 위탁했던 압축 포장 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되었다가 반송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서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 포장 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보관 중이고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그리고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계약대에서 반출되었던 압축 포장 폐기물 22,000여 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속로 연료 등으로 처리, 즉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 또한 통감합니다. 제주도는 업무 처리 과정에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의 감사를 통해서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반출되어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된 모든 생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도내에서 처리하되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국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걸 사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과로 포장된 면피성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다니 미안하게 됐다.
누구 책임인지 내가 아래 것들 조져서 혼내줄게.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좀 더 진실한 깊은 유감 그리고 책임의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원희룡 지사님 사과가 일상입니다. 지난 16일에 예래동 주민들 만나서 처음으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좌초와 관련해서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주민들이 우리 저 원지사님의 정수리를 HD급 화면으로 이제 생생히 시청하는 이때 돌연 원지사님의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이 딱 올라왔더군요. 네, 이름하여 김경수 탄원서 서명 거절 사법부 부정 안 돼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고칼에 제주파 듣는 이 시사 인사이더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전에 이 정치 브로커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 라는 이런 그 애초에 전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었죠. 자, 그런데 이게 1심 재판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성창호 판사라는 분이 이 간접 증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상식을 뒤엎고 구속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직 도지사 신분 인점을 등을 감안해서 도정도 좀 챙겨야 하고 하니까 적어도 재판만큼이라도 좀 불구속으로 받게 해달라고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탄원서를 내려고 이렇게 이름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멋진 원희룡 지사님께서 난 못해 여기에 서명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현재 17명이죠.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명이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 대권주자 구하기 아니냐라는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꼭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구속의 요건이 어디까지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아니겠습니까? 뭐 도지사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서 김경수 지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유죄의 근거로 판단한 것 자체가 이미 정황 증거 아닙니까? 직접 증거도 아니고 정황 증거 자체를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되었다고 인멸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의 요건이 되질 않는다고 봐요. 제가 봐도. 자, 그런데 서명 뭐 법률적으로 효력 뭐 없는 거?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해도 됩니다. 탄원서 서명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왜 이 부당한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 만들고 서명에 참여한 연판장을 돌렸던 민주당 시도지사들을 굉장히 내로남불하는 이 정치적 양아치 같은 뭐 물론 양아치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에 유사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까대는 거 그 이유 멍청한 제가 봐도 딱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발언을 직접 우리 고등학교 영어 구문 독해를 하는 기분으로 중간중간 잘라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며칠 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탄원서에 시도지사가 서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하고 뭐 친하기도 하고 뭐 학교 선후배기도 하고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죠. 사법부에서 법정 구속도 재판의 한 내용인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행정에 속한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저 원지사님이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시도지사가 이게 무슨 개인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 경남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이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이 탄원서의 목적이겠죠. 우리 저 원지사님께서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뭐 검사 생활을 하던 시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이 얻어낸 것이 바로 또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지방자치의 파트너 다른 시도지사가 좀 뭔가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바로 구속이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도정 업무 수행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야, 이것만큼은 좀 어떻게 좀 선처를 바란다라는 이렇게 부탁을 함께 하는 거, 지방자치를 함께 손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로서 다른 시도지사들이 그 정도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자, 그리고 판사.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있죠. 법률도 중요하지만 법률도 중요하지만 판결에는 재판관 개인의 양심과 개별적인 성향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법은 쥐뿔만큼도 모르는 법알못이지만 형법을 잠깐 봤어요. 형법 51조 보니까 양형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등 말이죠. 아무리 공판 중심주의라지만 판사가 재판에서만 나오는 양측의 주장과 진술, 증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이 재판 당사자에 대한 평소 품행이라든가 태도 요런 것들 이 부족한 정황이나 데이터를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든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그 선량한 의도로 그 개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형법 어디를 봐도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불법이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지사님 논리대로 하면은 탄원서를 내는 모든 사람들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글쎄요.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네, 원지사님 조금 실망했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시죠. 특히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안희정 지사는 지금 현직 지사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들까지 줄줄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도 바로 직전에 시도지사 협의회 출신이기도 한데, 이런 현재 정권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원서가 우선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 자, 재판부는 영향 안 받는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원희룡 지사님 두괄식에 강하십니다. 주제문과 이 본인의 의도를 청자 또는 독자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글 앞쪽에 배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죠.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 영상을 만든 이유, 네, 시도지사 협의회에 대권 주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미 그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안희정 전 지사까지 거들먹거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 이낙연 총리까지 끌어들이는 거 보니까 이른바 민주당 시도지사 대권 후보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존나 개새끼로 만든 다음에 뭔가 보수 진영 후보로서 본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 네, 딱 견적 나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지난 2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제주도나 또 저희 지인들 또 저희 정치적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내겠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거 역시 거절했습니다. 재판에 꼭 뭐 자신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재판부에 개진할 내용이 있으면 정말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통해서 일단은 법원의 재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번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판단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이거 민주주의 입장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매우 심각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서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왜 거기 시연 장소로 얘기되는 그 장소에 굳이 갔으며 여러 가지 텔레그램으로의 연락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결백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20만 원 차이로 현직 지사 신분을 겨우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어쨌든 뭐 항소는 포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뭐 도민들에게 죄송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 이게 항소 올라가면 더 쪽팔릴까봐 아마 포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원 지사님의 경우에는 이 사전 선거 운동 정황이 너무 빼박이었잖아요, 지사님. 솔직히 그건 인정합시다. 관광대학교 연설, 뭐 서귀포 웨딩홀 발언 등등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가 돼가지고 이게 법원에 제출이 돼 있는데 본인이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코딱지만큼도 없겠죠. 그런데 무슨 탄원서는 탄원서겠습니까? 정황 증거만 가지고 구속이 된 김경수 지사 건을 죄송합니다만 그 지사님 건하고 이렇게 좀 연결하는 거 이거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이거 결이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그 드루킹 일당들의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거기 시연 장소에 갔다는 이유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 무리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전 문득 생각나는 게 저 우리 원지사님 그 예전에 이제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집창촌 부근에서 이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결국 뭐 이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파출소에서 난동 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기사 보니까 당신께서 이제 뭐 집창촌 부근을 지났지만 나는 노상방뇨는 한 적이 없다. 뭐 율락가에서 이상한 짓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동네를 지나간 정황은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사님? 남자네 남자. 네,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오히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를 성토하고 심지어는 재판한 판사를 뭐 적폐로까지 규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과거에 한명숙 총리의 재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아직도 승복을 안 하죠. 물론 사법부도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에서 또는 집권 여당에서 정당에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삼권 분립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구속하라는 시위와 정치적인 공격을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줄줄이 구속된 게 우리 역사입니다. 왜 특정인, 특정 정당, 특정 사안만 예외인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것은 재판의 억울함 또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걸 넘어서서 내로남불 또는 매우 정치적인 공세로 사법부의 어떤 독립 이 부분들을 위협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가 연판장을 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민주당 김경수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만 탄원서에 참여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정당도 그리고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선출 공직자들도 이런 식의 사법부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행태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굳이 뭐 정당을 편을 드느라고 이건 빠진 게 아니라 제가 현재로는 뭐 무소속입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남의 사건을 볼 때와 나에 대한 사건을 볼 때 이중적 잣대로 위선과 아전인수격의 내로남불로 정치 공세를 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자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균형 감각의 마비 증세에 저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같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5.18 그 폄훼 발언 또 5.18의 북한 공작원 뭐 등등 하는 이런 망언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민주당 지사들과 함께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시도지사들이 나서서.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신들의 잣대로 지금 법원에 내고자 하는 이 탄원서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에 매우 부끄럽고 안 좋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단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원희룡 지사님 지금 보니까 아까 안희정 전 지사하고 또 이제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얘기 줄줄이 꺼내면서 민주당을 좀 세트로 까보려고 하는 본인의 의도가 명확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민주당 100% 깨끗한 정당이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따지면 이 본인께서 몸담고 있었던 지금은 사실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위장 이혼한 상태 아닙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구린내가 더욱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 자 그리고 하도 자꾸 이제 또 반복이 되는데 자꾸 사법부 독립 위협 운운하는데 세상에 시도지사들이 탄원서 낸 게 어떻게 이게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낸 탄원서니까 재판부가 위협을 느낀다. 이거야말로 지사님이 좋아하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상상적 가정. 이거야말로 상상적 가정이죠. 그리고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함께 서명하셨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발언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진태 의원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김진태한테 따지셨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자, 어떻게 우리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어떤 문제적 정치인을 그렇게 쉽게 만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이 제주도의 무능한 행정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쓰레기 불법 배출 국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에 대한 반성과 진짜 깊은 대책 마련 없이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조금 피해보고 싶어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핫이슈에 편승해 본인의 잘못을 슬쩍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그게 맞다면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 지사님은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잘 돌아가십니다. 이거야말로 EJ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머리 굴리고 공들이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기사로 받아 써준 곳이 많질 않네요. 지사님 실패! 3월 20일 오후 현재 뉴시스하고 뉴스원 등 통신사 2곳하고 인터넷 신문 2개 정도만 지금 기사를 썼는데요. 마침 보니까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는 20일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 2심 재판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판부가 우리 원지사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싶은 대목이 있는데 보석 신청에 대해서 이 불구속 재판에 대해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셨더라고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 사유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이 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서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 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네, 저는 사실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동물적으로 조금 촉이 왔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구나. 뭔가 재미있는 사고를 하나 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뭐 물론 저 고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제주파닷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뭔가 아쉽습니다. 우리 저 지사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달랑 300명이야. 아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그 풀어드린 영상 문제의 영상 조회수가 이제 200회 뭡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은 빨리 가서 우리 저 원지사님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원희룡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문제의 영상 많이 봐서 좀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지사님 이렇게 뜨고 싶다는데 여러분이 한번 도와주셔야죠. 네. 아마 우리 저 원지사님 뭐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튜브에 이제 어떤 이 보수 쪽의 어떤 네티즌들이 지금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결집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이 구독자가 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나 사뭇 생각이 듭니다만 지사님 헛된 망상입니다. 그렇게 자꾸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을 가지고 뭔가 유입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대신 그 포털 기사에 댓글은 좀 달렸더군요. 뉴시스 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주옥 같은 글들이 많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당 토착 왜구들이네 쓸 애기들. 국민 건강을 팔아먹은 나쁜 놈. sheepbird. 숫자로 sheep 그리고 영어 새를 뜻하는 bird입니다. 녹지병원, 영리병원 판 깔아준 18색 깔 크레용. 18색 깔 크레용. 자, 넌 유죄인데 개판세 만나 무죄 받고 김 지사는 무죄임에도 범죄나 적폐 판사 만나 유죄 받고 그래서 외구당 니들 대청소가 필요한 거지. 외구당 지지율 떨어지니 양다리 걸치더니 범죄당 지지율 오르니 이제 발 빼는 원씨. 이분 되게 흥분을 많이 하셨네요. 좀 글이 좀 맥락이 이해가 안 돼. 제주도민 때문에 미쳐 저런 걸 뽑아주고 참 이 뭡니까 제가 제주도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서명하지 마라 이놈아. 경남도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김지사 응원하니까. 니놈이 영리병원 허가해준 뒷거래로 깜빵 가도 사면 절대 반대운동하겠다. 그렇게 이치에 밝은 분이 영리병원은 왜 허가했나요? 그래서 너는 문어대가리한테 세배 갔냐? 희룡이 완전 무협지 주인공 자연체 같은 놈. 계란 던지는데도 겸허히 맞던데 마치 짠 것처럼 아니면 이게 기회다란 각오처럼 역시 자위한국당 바퀴벌레들은 보통이 아니야. 니 따위 서명은 쓰레기통에 쳐넣는 게 낫지. 원쓰레기도 곧 들어간다에 500원 건다. 그대나 잘하시길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 김경수 지사는 서명할 듯.
너한테 바라지도 않는다. 제주도민들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아, 힘드네요. 예, 더 이상 읽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욕먹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욕을 드셨으면 아마 우리 원지사님은 영생을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 도지사 한 명 때문에 제주 사회가 받을 불이익, 그리고 도민들이 덤터기 쓸 이 손가락질을 생각하니까 열불이 뻗칠 따름입니다. 아이고 참. 자, 꽃가래 제주팟,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